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깊어지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혼란스러운데요. 이러한 상황은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란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존경받는 지도자를 찾기 어렵고 좌우의 극심한 대립으로 지구촌 각국은 현재 리더십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언 예지자들이 희망찬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말하지만 그게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통과해야 하는 험난한 관문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험난한 과정, 어두운 터널로 들어서고 있죠. 지구촌이 다 겪는 과정이지만 한국이 먼저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단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스톤버그의 예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상상현실과 함께 하시면 머지않은 미래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잠시 공지 말씀드립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위에 이메일로 시청소감을 진솔하게 보내주시면 선물로 제가 추천하는 예언과 미래에 대한 책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오픈했는데요. 일반 영상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멤버십 영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마티아스 스톤버그는 마티아스 랑, 스탄버그, 스툰버그, 스투아버그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스톤버그는 체코 국경에서 멀지 않은 독일의 라벤슈타인에서 1753년에서 1820년 사이에 생존했다고 하죠. 그는 세르비아의 미타르 타라빅처럼 정규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문맹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예언가들처럼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사건까지 놀랍고 정확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은 일부분만 전해지고 있죠. 히틀러의 패배를 예언하여 나치가 없애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언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면 철도, 비행기를 비롯하여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뿐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3차 세계대전과 이후의 모습까지 담고 있죠. 먼저 1차 세계대전 전후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철막대가 건설되고 철괴물이 들판을 가로질러 지저댈 것입니다. 말과 축이 없는 차가 다닐 것이며 사람들은 새처럼 공중을 날아다닐 것입니다. 위의 예언은 기차, 자동차, 비행기를 예언한 것인데요. 전기 기관차는 1804년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죠. 상용화가 된 건 1825년이고요. 독일에서 처음 철로가 개통된 건 1835년이니까 스톤버그가 사망한 이후의 일이죠. 이어서 1차 대전에 관한 예언입니다. 숲 외곽에 철길이 완성되고 철마가 보이면 전쟁이 시작되어 2년 동안 2번 계속될 것입니다. 말없이 움직이는 철의 요새로 싸울 것입니다. 1914년 8월 1일 스톤버그가 살던 숲 근처에 철로가 새로 개통되는데요. 칼테넥에서 데켄도르프까지의 구간이라고 하죠. 이와 거의 비슷한 시점인 1914년 7월 28일에 1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4년간 지속되는데요. 이때 스톤버그는 말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철의 요새로 싸운다고 하죠. 말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철의 요새는 탱크를 말합니다. 참호전을 돌파하기 위해 영국에서 처음 개발했는데요. 1차 대전에서 처음 등장하죠. 그리고 그는 1차 대전 후 독일이 겪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예언하는데요. 이 끔찍한 전쟁 직후 돈이 가치가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200길더를 들여도 빵 한 덩어리도 구할 수 없게 되지만 기근은 없을 것입니다. 돈은 철로 만들어지고 금은 아주 가치가 높아져서 금화 몇 개로 작은 농장을 살 수 있게 됩니다. 1차 대전이 끝난 후 성전국들은 독일에 엄청난 배상금을 물립니다. 당시 독일 수출액의 8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독일은 돈을 마구 찍어내죠. 이 때문에 마르크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물가는 치솟게 됩니다. 당시 빵 한 조각을 살려면 수레에 돈을 가득 실어야 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아주 극심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2차 대전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1차 전쟁이 있은 지 30년 후에는 또 하나의 더 큰 2차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이 아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많은 도시가 파괴될 것입니다. 1918년 1차 대전이 종전된 후 21년 만인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발발하는데요. 1차 대전과 확연히 다른 점은 폭격기와 핵무기 등장이죠. 이 때문에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는데요. 군인들보다 최소 3배 이상 더 죽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본 스톤버그의 예언은 이미 모두 실현된
예언이죠. 진짜 중요한 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곧 실현될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요. 어쩌면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언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은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3차 세계대전, 전염병, 이후의 미래에 대한 예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차 대전에 대한 예언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면 사람들은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전쟁 사이의 기간일 뿐입니다. 어느 날 이전보다 더 끔찍한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세 번째 세계적 대화제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무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 만에 이전 모든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전투는 인공 무기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대한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눈을 뜨고 지구의 국가들은 이러한 재앙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것이고 아는 사람들은 침묵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다를 것이고 많은 곳에서 지구는 거대한 묘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전쟁은 많은 국가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스톤버그는 이전보다 더 끔찍한 3차 세계대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가 거대한 묘지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고 많은 국가가 종말할 정도로 파국적인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2차 대전의 예언과는 강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스톤버그는 이 3차 대전과 별도로 대재앙을 예고합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철제 표제를 가져야 합니다. 대정화 동안 숨었던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님 어디에 숨어서 지내셨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모든 숲에서 불빛을 하나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들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계속되고 그 이후에는 세상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불탔으니 모든 것이 끝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불과 유황을 이용한 유령 사냥이 온 나라를 휩쓸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공포 중에서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파리가 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둑에서 떨어질 때 마지막 시간이 시작됩니다.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이건 분명 전염병에 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 병들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다고 했으니까. 파리가 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둑에서 떨어지는 것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그 둑 아래로 시신을 처분하는 그런 모습과 매칭되는데요. 영화 감기와 같은 그런 상황 말이죠. 정말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와일드 헌터입니다. 와일드 헌터는 유령 사냥을 말하는데요. 북유럽의 전설이죠. 유령 사냥꾼이 나타나면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재앙이 일어나고 사냥꾼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이 와일드 헌트가 온 나라를 휩쓸게 되는데 이때 살아남는 사람은 철제 표제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헤드는 머리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ing를 붙여 헤딩이 되면 제목이나 주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an iron heading은 철로 만든 제목, 간단하게 철제 표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n iron heading, 철제 표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스톤버그는 그 예언에서 3차 대전과 와일드 헌트가 휩쓰는 대재앙이 일어나는 때를 언급하고 있죠. 여자들이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고 남자들이 나약해져서 더 이상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 없어지면 그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 성구분이 없는 유니섹스 문화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고요. 또 스톤버그는 이 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하죠. 당신과 나의 아이들은 가장 큰 재앙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과 나의 손자들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세대는 그것을 쉽게 경험할 것입니다. The third stock은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스톡이 일반적으로 주식으로 말하지만 여기서는 앞의 내용 정황상 세 번째 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톤버그 이후 세 번째 세대란 말인데요. 스톤버그가 1820년 사망했다고 하니까 현재 사후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 번째 세대는 충분히 지났다고 볼 수 있죠. 이 시간이 되면 3차 대전과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이 대재난으로 세상은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두세 명의 통치자가 함께 가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에는 다시 맑은 세상이 될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희망이 가득한 좋은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름이 짧아질 것입니다. 겨울과 여름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스톤버그도 다른 예언가들처럼 대재앙 이후 새로운 세상을 말합니다. 그것도 맑은 세상, 희망찬 미래가 온다고 하죠. 그리고 독특한 말을 추가로 남기는데요. 대재앙 이후 계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름과 겨울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이건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극한극수와 극이동에 말씀드렸듯이 사계절이 온화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와 공정궤도가 바뀌는
하지만 자연 질서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을 깊이 하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